오늘 수업은 이제 제일 처음에 쪼개보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쪼개보기 일단 문제 구성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을 보면요.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제가 문들을 다음 글을 토대로 선지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고르라고 해두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선지가 이 지문에 비추어가지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 불가인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원전 문제를 이제 완성된 문제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다가 촬영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원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문항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 그거는 뒤쪽에서 여러분들 그 이제 연습하기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뭐 뒤에서 연습하기에 다시 다루기도 하는데 미리 풀어보고 싶으시면요. 1번, 2번 하고 제가 오늘 3번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을 연습하기에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게 되는 문항은요. 이 3번 문제, 2026년도 리트 추리 논증, 홀수형 1번 문제와 같은 꼴에 지문 한 700자, 800자 정도의 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보기가 3개 딸려있는 이 문항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문항들이 막상 쪼개게 되면요.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내용으로 쪼개져요. 보기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보기 자체도 뭐 쪼개질 수가 있고요. 막상 그 보기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문은 핵심적인 지문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거를 전부 다 똑같이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구나, 보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보기를 쪼개는 훈련, 선지를 쪼개는 훈련부터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나야지 이게 전체 텍스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나눠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보는 문제, 3번 문제 보기 기억 한번 보죠. 자, 이 기억 역시도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해 낙태 시술 행위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간접 통제다라는 하나의 그런 판단이 필요한 진술과,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접 통제다라는 다른 하나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을 판단해야 되는 것도 두 가지라는 거죠. 앞쪽에 있는 거 간접 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거 직접 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이걸 쪼개가지고 이제 한 번씩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연결해가지고 문제풀이 과정까지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중에서 간접 통제인 거 부분까지만 제가 끄는 겁니다. 자, 어디죠? 여기 있는 기억이죠.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 통제다. 앞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앞에 보면요.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 통제다. 여기서도 조금 제가 줄였죠. 뭘 줄였죠? 아니네요.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간접 통제다.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기도 좀 어떻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끊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무엇이 간접 통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 선지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앞에 사례가 나왔어요.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간접 통제다라는 이런 의미, 정의,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옳은 거다 혹은 틀린 거다 혹은 판단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여기 지문에 어떤 것이 간접 통제다 혹은 간접 통제는 무엇이다 라는 꼴에 정의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정의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무엇이 간접 통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볼 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 지문을 먼저 읽리, 선지를 먼저 읽리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추리논증 문제는요, 일단 보기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어이해 보듯이 뭐 보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내가 떠올려가지고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빨리 읽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보기의 구성을 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례가 있고 여기를 그냥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사례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정의가 간접 통제가 있다라는 꼴로 보기를 파악한 다음에요. 지문에서 무엇을 찾게 되냐? 간접 통제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어디냐? 간접 통제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 자, 간접 통제는 뭐라고요?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종국적으로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간접 통제다. 라는 것으로 이동하게 된 다음에 자, 비교하는 건 그럼 뭐를 비교하게 될까요?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통제 대상은 누구죠? 임신부입니다. 낙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임신부, 그 사람이 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간접 통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께 찾으셨으면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으로 나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제 대상 이상 이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국적으로 통제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했다라는 의미가 이 밑에 간접 통제라고 명명했던 이 앞쪽에 있는 사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그 과정이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자, 임신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대상자는 임신부네요. 그러면은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요.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통제 대상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임신부죠, 임신부. 임신부가 낙태 수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활용된 경우는요,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게 누구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판단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함축관계를 보려고 한 거예요. 의사랑 임신부 중에서 어차피 의사는 의료보험을 적용이 되건 적용되지 않건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임신부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돈을 조금 내고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낙태수술 비용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통제하는 거죠? 통제 대상자인 임신부를 여전히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접 통제에 나와 있는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간접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1번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풀었어야 하는 방법이에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자, 1번 문제 딱 봤을 때 글을 쭉 다 읽은 다음에 보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요? 지금 보기를 보면은 이 선지를 봤을 때 무엇이 간접 통제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정의가 간접 통제 이야기하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케이스구나. 그럼 위에서 무엇이 간접 통제인지를 봐야지. 무엇이 간접 통제인지를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 간접 통제 작은 따옴표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신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게 누구한테 영향을 발휘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심지어는 주어가 임신부 통제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임신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넣으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있는 걸 넣었을 때 말이 되면은 여기 임신부가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간접 통제가 아니구나 라고 보고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억 틀렸다라고 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니은만 보면은 되는 문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함축 패러프레이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보는 훈련에서 저는 문제풀이의 순서까지도 이 추리논증 0점 잡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중에는 제가 논증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사고하는 것을요, 제가 역추론이라는 것으로 명명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따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익숙해지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사고가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성우의 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지문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를 넣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더 깊게 생각하면 헷갈려집니다. 더 깊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그냥 간접 통제가 아니구나라고 끝내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접 통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보고, 그러면 이게 직접 통제인지를 보려고 하면서 법규범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가, 이거를 보면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지금 임신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대상자는 임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직접적으로 금지했나요? 낙태를 지금 아래쪽에서 낙태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지, 낙태하는 거 안 돼라고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임신부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무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통제하고 보기도 애매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사고가 혼란을 겪은 거예요. 아니, 여기는 직접 통제랑 간접 통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배타적 관계, 나중에 논리학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지만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배타적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직접 통제 아니면 간접 통제 같은 걸로 지금 얘는 명확하지 않는데 못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리트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요, 더 추가적으로 읽어서 꼼꼼함을 읽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내용을 보면서 간접 통제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서 여기서 보고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직접 통제, 간접 통제가 사실 배타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의 텍스트만 봤을 때는 중간에 놓여 있는 무언가 회색적인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문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지문 기준이 불명확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주세요. 그냥 수용한 다음에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비교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깊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는 간접 통제에 대한 게 여기는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법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법조인이 될 거면요, 법을 기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시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딱 여기서 정의를 명확하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해당해야지만 이 규정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간접 통제에 대한 내용을 예시라고 봐버리면 그 외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문항의 서술 자체가 그냥 정의를 이야기하고 여기 해당하는 것만 간접 통제고, 그게 아니면 간접 통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필충적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틀린 선지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다고 하면 이 문제를 실제 볼 때는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장도 필요가 없었어요. 간접 통제에 대한 규정을 간접 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지 쪼개기가 일어납니다. 쪼개서 보기를 쪼개고 지문을 쪼개가지고 맞는지를 비교하고 내 사고를 훈련하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고랑 제 풀이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뭐 여러분들께서 풀이에 대한 시간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멈춰 놓으신 다음에 풀이 시간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